동물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동물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반가운 이야기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본다면 조금은 다른 생각 가질 겁니다. 동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양이 전담팀을 구성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길고양이 중성 수술과 더불어서 급식소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를 위해서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을 위해서 길고양이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좀 알아야 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그저 동물을 위한 일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다른 이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결국에는 유기동물을 위한 일에 장애가 될 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져서 당장 해결해야 되는 급한 일과 시간을 들여서 기반을 단단하게 쌓아야 되는 일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다른 유기동물 관련된 일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산책로에서 물림사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입마개법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피해나 불편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를 위한 대안이 정책적으로 생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의 주안점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채 고양이에게 지속적으로 밥을 줄 수 있는 방법, 즉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유기견 따지면은 여기와 같은 사설보호소가 그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간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동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공간을 더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동물을 위해 애쓰는 것에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뭐라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면 그런 만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기동물 혹은 유기동물을 위한 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유기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는 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사설보호소가 이 동네에서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매일 청소하고 매일 정리를 합니다. 정책이고 뭐고 이 주변 사람들이 밀어넣거나 불편함을 느끼면은 그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 뿐입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길고양이에게 피해가 준다는 걸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해왔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공감까지 얻는 건 솔직히 불가능입니다. 내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 때문에 피해를 받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동의를 해줍니다. 앞서 말한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해야 됩니다. 내가 길고양이에 밥 주고 있는데 일단 불편 느끼는 사람들이 나의 적으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최악의 상황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감정을 내세운 사람들이 이 일을 제대로 할 거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감정을 내세운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감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면은 다수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많은 소수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유기동물의 삶이 나아지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간이 늘어야 하고 그 합의에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야생 공간이 줄어든 것을 아실 겁니다. 야생이란 공간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야생을 지탱하는 생태계까지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이 많은 아이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낸다고 한들 그 아이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또한 고양이와 개는 본래 야생동물일지 몰라도 긴 시간 동안 사람들에 의한 교배로 가축성을 더 많이 띠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 야생 늑대 중에서 사람에게 다가와 주었던 몇몇 녀석들이 지금까지 번식을 통해 반려동물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현실적이어서 이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이유들이 다 무색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유기동물이라 지칭하는 동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소화를 시키고 싶지만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 유기견들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야생이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적이니 뭐니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유되지 않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무너지는 동물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다 죽이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현재 10분의 1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그만큼의 개체수를 두고 나머지 다 안락사 시키면 괜찮은 걸까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길에서 새로 태어나는 유기묘들만큼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산되어지는 그런 고양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무엇보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동물을 위해 사람이 불편을 겪는 일들을 방치하는 사회도 문제지만 안락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사회도
반가운 세상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주는 불편함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됩니다. 동물 정책은 동물의 복지를 위한 것보다는 동물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을 줄이는 것이 결국에는 동물 복지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 비둘기나 길쥐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면 그에 대한 정책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소수가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다수의 논리에 소수는 묶여있을 뿐입니다. 저는 유기동물 일을 하는 분들에게 진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 건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오는 건지 말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끼리 알고 있는 소수가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소수의 동의가 필요로 합니다. 저는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이미 사람과 동물은 어떤 경계선을 두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서 지낸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견숲이라는 작은 보호소가 사람들이 그런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제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시거나 혹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